우리가 등기의 유효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 효력이 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361페이지 두 번째 등기의 효력,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등기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가 뭐예요? 본등기를 말합니다. 진짜 등기, 그렇죠? 가짜 등기인 가등기가 아니라 이 본등기의 효력의 내용, 우리 총 6가지가 되는데 그 6가지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보니까 가로 1번에 본등기의 효력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하시고요. 첫 번째 물권 변동 효력 검정펜, 그렇죠? 두 번째 대항력 검정펜, 세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 검정펜, 그 다음 페이지 추정력, 그리고 5번에 점유적 효력, 6번에 후등기 저지력 다 검정펜 하셨죠?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효력은 역시 첫 번째인 물권 변동의 효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로 뭐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이렇게, 또는 뭐 창설적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더 써줍시다. 이전적 효력. 이전적 효력. 그러니까 예컨대 처음 만들 때는 뭐예요? 창설적 효력이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럼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창설적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겨줬어요. 근저당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적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하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결국 무슨 말하는 거예요? 민법 186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민법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항력이다 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력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래서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권리 등기를 해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의 효력이 생기죠, 그렇죠? 채권 변동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을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물권처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채권의 물권화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다고 해서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여전히 채권이지만 그게 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 이 민법에 언급이 되어 있느냐? 진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법의 뿌리인 민법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한권으로 따져 2차 40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407페이지. 자, 40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592조, 자, 책이 없으신 분은 법제처 켜놓으셨죠? 592조, 민법 592조. 환매 등기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는 비록 환매권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 가로로 뭐라고 됐습니까? 대항력이 있다.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군. 그리고 또 임대차에도 역시 나와 있죠. 임대차는 415페이지 민법 621조입니다. 거기 2항 621조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 임차권은 비록 채권이지만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복습하는 거네. 그렇죠? 계속 또 볼 거예요. 또 봐. 접지 마시고 계속 민법은 옆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등기를 딱 하게 되면은
순위가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괄호로 해가지고 순위 보존의 효력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순위 확정, 확실히 정해지죠. 순위 보존은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순위가 확실히 정해지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등기의 순위는 대체 디테일하게 나누면 뭐냐 이거예요. 그 밑에 이제 별표로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등기의 순위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죠. 등기한 순서, 즉 등기의 전후, 선후에 따릅니다. 전후. 그렇죠? 앞에 하는 게 앞에 게 먼저 선자를 써도 되고요. 앞에 게 당연히 뭐예요? 순위가 앞서겠죠. 그렇죠? 순위가 뒤에 게 느리겠고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의 번호에 따르고, 그죠? 같은 구에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은 접수 번호에 따른다.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보세요. 거기에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예컨대 을구 여기가 근저당이 있고 여기가 그죠? 전세권이 있어. 이렇게 등기가 됐어. 그러면 뭐에 따른다고 순서? 뭐가 앞서요? 보니까 순위번호. 순위번호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순위번호가 아니거든요. 이쪽이. 자, 그럼 실제 여러분 등기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숙제 하셨죠? 뜨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250의 1 다 가지고 계시죠? 숙제를 잘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컨대 자, 거기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18에 4라고 돼 있죠? 네 번째 장 펴보시면은 을구 나와 있나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말소가 되긴 했지만은 한번 보자고요. 거기 을구 보니까 순위번호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순위번호. 이제 나머지 기타 사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 순위번호를 보니까 1, 밑에는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궁금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쌤, 그 전 이름 뭐예요? 전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산화 돼 있잖아요. 그럼 전산화 되기 전에 종이 등기부가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식 등기부라고 그럽니다. 또는 뭐 수작업식 등기부, 여러 말을 써요. 그 카드식 등기부, 종이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도 1이라고 돼 있다 이거죠. 뭐가? 순위번호가. 그렇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같은 경우겠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순위 번호가 몇 번이 1번. 밑에도 또 근저당권이 있죠. 그렇죠? 밑에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근저당권자가 뭐 합자에서 유전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하는 EN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순위, 똑같은 근저당권이면 순위가 누가 앞서요? 당연히 뭐예요? 먼저 여기 순위번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앞선다. 그래서 앞에 게 당연히 1번이 더 앞서겠죠. 2번보다 1등이 더 앞서지 2등이 앞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어렵네요.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다른 구는 뭐겠어요? 다른 구는 다른 구다. 구자가 들어간 게 뭡니까? 이거죠. 같이면은 동구, 그죠? 각각 서로 다르면은 그래서 다른 구라 하는 거죠, 그죠? 예컨대 지금 4페이지, 18의 4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그죠? 밑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근저당권 등기 1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접수번호에 따른다 돼 있나요? 접수번호. 자, 그러니까 순위번호에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접수번호. 집안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접수번호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번호가 거기 신탁 등기 보면은 접수번호 있나요? 제668245. 밑에 이제 거기 근저당권 등기는 제10400. 그죠? 그럼 뭐가 더 빠릅니까? 그렇죠. 일시, 백천만. 일시, 백천만. 계산이 안 돼서. 다행히 뭐예요? 빠른 놈이 밑에 게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저당권이 그 신탁 등기보다 순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다 써 놓으실까요? 동순별접이라고 써 놓읍시다. 동순별접.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동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그렇죠. 당연히 순위 번호에 의하고요. 별구에서 한 별구의 등기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줄여서 동순별접. 전설이 있죠. 아픈 전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죠? 여자친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동순이. 그래서 동순이네 집에 가서 뭐야? 동순아 놀자. 그럼 뭐라 그래요? 기다리는 동순이는 안 나오고, 그죠? 주걱을 들고 동순이 엄마가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이놈의 별 잡놈을 다 보겠네. 그 액센트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별 잡놈을 다 보겠네.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죠. 그래서 막 도망갔던 기억 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동순별접입니다. 별걸 다 얘기하네요. 그렇죠? 한번 외쳐봅시다. 동순별접.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당구 표시해가지고 별표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용지 중 해당 구 상란의 한 등기의 전후는 그죠 접수 번호에 따른다. 접수 번호는 뭐예요? 우리가 접수번호는 별구처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대지권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목적인 뭐 해당 구상의 등기의 전후, 이거는 토지의 등기 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건물 등기부, 이거는 토지 등기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순위가 붙었다. 그럼 뭐예요? 별구처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아직 안 배웠어요. 부기등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덜컥 지금 여기 등기 효력에 순위 확정 효력이 나온 거죠.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죠? 그 등기 순서, 즉 전후에 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등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부기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같은 거에 또 여러 개의 부기등기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후, 먼저 놈이 앞선다 이거죠. 자, 이거는 376페이지. 3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부기등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전후에 전후. 먼저 놈이 앞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다시 361페이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가등기의 기초에서 진짜 등기, 본등기를 했다. 그럼 뭐예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 순위가 아니라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378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해가지고 괄호 동그라미 4번 순위번호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괄호에 보니까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나와 있죠. Y 해가지고 본 가등기, 그 본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뭐예요? 등기 순위, 등기의 효력에서 순위에 대해서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뭐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고 여기하고 효력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다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뭐 지그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어떤 무식한 말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어. 맞춰봐라. 그런 거예요. 퍼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로 연결이 잘못되면 뭐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죠. 그죠? 그림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순위는 어떻게 되냐? 말소된 거이 회복됐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회복됐으니까 말소 전에 등기하고 동일한 순위하고 효력을 보유하겠죠. 그렇죠? 다음 362페이지 네 번째 번등기를 하게 되면 추정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추정력.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있으면은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추정력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정력은 그 권리의 추정력이지 사실의, 그죠? 표시의 추정력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정력 밑에 범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원인, 절차, 뭐 이렇게 피담보채권의 존재 추정이 되고요. 또 인적범으로 당사자님 추정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그렇죠. 선생님 또 그 민법에서 배웠다고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점쟁이시네. 자, 한국어 따져 1차 293페이지 펴보실까요? 계속 민법 복습하는 거예요. 자, 293페이지 등기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죠. 범위, 물적 범위, 인적 범위, 판례 나와 있잖아요. 이 판례가 등기법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만 이렇게 1차 합격하시고 이제 여유롭게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우리 민법에 다른 거는 다 제쳐 두시더라도 물권 파트는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판례 여기 없잖아요.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와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추정력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이 있네요. 괄호에 보니까 이제 점유효력하고 달라요. 점유하느냐, 점유적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적자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점유효력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말로 취득 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좀 무슨 얘기냐면은 민법 얘기입니다. 또 진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 취득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 주장하려면 몇 년? 20년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기가 돼 있다면은 몇 년으로 깎아져요? 50% DC에서 10년이면은 좋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죠? 등기가 돼 있어. 그죠? 돼 있으면 여기 점유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따져 1차 318페이지 펴보실까요? 318페이지 또 보네요. 앞에 한번 봤었잖아요. 또 봅니다. 또 봐. 그래서 거기 그 얘기예요. 계속 같은 거래. 계속. 자,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후등기 저지를 여기 있죠. 그죠? 같은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형식적 확정력. 검정펜으로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선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앞에 등기가 말소 안 되면은 형식상 효력을 가짐으로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는 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가 이미 돼 있다면은 또 지상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가지의 효력, 그래서 우리가 물권 변동의 효력부터 해서 후등기 저지력까지 번등기를 하면 6가지 효력이 있는데 뭐는 없다? 공신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래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등기 게시한 여기 신청 정보 그리고 첨부 정보에 그 등기 원인 정보가 있거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즉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이런 게 뭐예요? 관공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사인들끼리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의해서 된 등기, 당연히 실행된 등기는 공신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요?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추정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 보완책으로서 4번에 추정력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추정력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공시력은 있죠. 공개적으로 보일 시자를 써서 공시법이잖아요. 공신, 믿을 신자. 공적인 어떤 믿음력은 없지만은 공시력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효력입니다. 이제 가짜 등기예요. 보니까 번등기 전에는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고요. 그렇죠?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 보존 효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외의 효력은 가등기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그죠?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은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볼만한 게 다 한번 읽어보시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괄호로 보면은 중복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즉 이중의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선 등기만 유효하고 후 등기는 무효이므로 선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이미 여기. 또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기 한번 등기를 하면 등기의 효력에 뭐가 있었어요? 6번째 후등기 저지력.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두 개 존재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게 선등기만 유효다. 그래서 선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그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자, 늘 실제 등기관처럼 그렇게 어떤 등기부에, 그죠? 등기부의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갑구라고 합시다. 자, 소유권 보존을 했어요. 홍길동으로 앞으로. 자, 그런데 이제 김갑동이가 요거를 갖다가, 그렇죠, 2번에서 소유권 계약권만 주고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어요. 김갑동 앞으로. 자, 이거는 가등기죠. 이거는 번등기지만 이건 가등기예요. 이 가등기. 김갑동이 너는 얘한테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는구나. 이렇지 않다고요. 이렇지 않다고요. 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잖아요. 추정력은 어디에만 있어요? 그렇죠. 번등기에만 있죠.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판례를 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써놓은 거죠. 그 다음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 본전의 효력만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격료, 즉 완료됐다를 갖다가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격료, 일본식 표현이죠. 그래서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대로 소급함으로써, 그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처분이 본등기되어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칸만 다시 긋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그렇죠? 김갑동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본등기 아니에요, 그죠? 본등기다 이거죠. 그러면 물권 변동 효력이 언제나 이거예요. 요때다, 요 시점이지, 요 가등기한 시점이 아니다. 왜?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등기의 효력에서 첫 번째 효력이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네요. 이렇게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요때로 그죠? 물권 변동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 한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놓읍시다. 요게 요 판례가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써놓으실까요? 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점 하시고 등기는 부동산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등기는 부동산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전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판례 번호가 81 다카 923입니다. 923.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경우죠. 예컨대 근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예컨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 등기부를 한번 봅시다. 예컨대 여러분은 그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실제 등기부 숙제 내주신 거 18에 5라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5번에 이제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채권 최고액 뭐 금 2억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채무자, 근저당권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요게 이 근저당권이 발생되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죠. 그죠? 5번 이렇게 쫙 해가지고 등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말소가 됐잖아요. 지금 말소가 됐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음 페이지 18에 6페이지 보시면은 10 순위번호 10 해가지고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돼 있죠? 이게 이제 말소 등기예요. 자, 여기 근데 이 말소가 이 토지 주인이 고의적으로 말소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기친 거야. 서류만 꾸며가지고 고의적으로 말소했을 때 과연 5번의 그 주식회사 뭐 이렇게 해서 그 5번의 근저당권이 소멸이 되냐 이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그죠? 발생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민법 어디 뒤져봐도, 등기법 어디 뒤져봐도, 그죠? 등기는, 그죠? 물건이 효력을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 없다고요. 오케이.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시,
심사, 실행해서 요 실행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